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세 번째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비가 엄청 내리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항상 건행하시려면 이 비 피해 없이 이 부분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비 피해 없이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진심이 담긴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대목이 있어요. 우선 KM 차트 시즌 베스트 노미네이트 아티스트 명단 및 6월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KM 차트는 아시다시피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공정한 차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이번 6월 차트 음원 부문 결과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너무나 멋진 쾌거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난 26일 6월 KM 차트 결과 K뮤직 음원 부문에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그리고 여자 아이들의 퀸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1위를 차지한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은요, 지금 음원 차트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엄청난 걸그룹들입니다. 자, 이 엄청난 걸그룹들과 경쟁을 해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당히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 시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느냐?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지난 5월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기 남성 부문의 경우에서도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투표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격화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들과 안티들의 헛소리를 제외한다면 임영웅님의 위상은 격화될래야 격화될 수가 없는 현재 상태이죠. 그런데 보니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시즌 베스트에 노미네이트된 베스트 K뮤직 음원 부문 후보에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방탄소년단 진의 Like Crazy, 아이브의 키치와 같은 쟁쟁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2분기 시즌 베스트에 노미네이트 후보로 올라간 K뮤직 음원 부문에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베스트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의 RM과 영탁님, 이찬원님, 김호중씨 등과 함께 이 K뮤직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후보의 이름으로 올렸고요. 또 있습니다. 베스트 핫초이스 인기 남성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이 이찬원님, 영탁님, 방탄소년단, 김호중씨 등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죠? K뮤직에서 모래알갱이로 1등, 그리고 핫초이스 인기 남성 부문에서 2등, 여기에 이어서 임영웅님은 이미 지난 5월 차트에 이어 또 1위를 기록해서 2관왕을 차지한 셈이고요. 2분기 시즌 베스트에 노미네이트된 후보 부문만 3개의 임영웅님이 K뮤직 아티스트 핫초이스, 이름도 너무 많습니다. 3개 후보에 임영웅님이 올라서 있다.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래알갱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자, 유튜브에 보니까요, 가수 허찬미 씨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또 최근에 이렇게 커버를 했습니다. 허찬미 씨가 누구냐? 자, 바로 미스트롯2에서 트롯 오뚜기로 이름을 알렸던 미스트롯2 참가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허찬미 씨가 탑7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탈락시켰냐? 당시에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그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쉽게도 탑7 안에 들지 못하면서 허찬미 씨가 많은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근데 그 허찬미 씨가 요즘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또 이렇게 열창을 했던 거죠. 보니까 이렇게 자신이 운영하는 허찬미 TV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를 커버해서 올려놨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여기저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냐. 물론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교묘하게 팬심을 자극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소시도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라고 뭐 굉장히 뭐 찐팬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한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허찬미 씨와 같은 많은 가수들이요. 임영웅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노래를 커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요계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과거 노래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발매된 최신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트롯 가수들이 사실 모래알갱이는 장르가 뭐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라드입니다. 근데 이 트롯 가수들이 발라드로 나온 임영웅님의 노래를 왜 커버해서 부르고 있겠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 정답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트롯 가수들에게 굉장히 막강하게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마저도 일반인들부터 유튜버들 나아가선 이런 함께하는 트롯 가수들까지 이렇게 커버곡을 만들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까지 지금 공개가 돼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를 부른 허찬미 씨만이 아니라 이 웨이브,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현재도 OTT 서비스 하고 있는 이 웨이브, SK의 이 대표 OTT 서비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OTT 서비스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지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쭉 내렸을 때, 자, 이 영상 보이세요? 이 썸네일 영상 보이십니까? 왜 리뷰라고 해가지고 웨이브에서 하는 리뷰라서 왜 리뷰라는 것 같아요. 임영웅의 성장 과정 몰아보기, 트로트 히어로의 탄생, 임영웅이 트로트 전설이 되는 과정을 싹 모았다. 미스터 트롯에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마이리틀 히어로까지. 와, 깜짝 놀랍죠? 실제로 영상을 들어가 보면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때부터 우승을 해가지고 쫙 나오는 이거를 아마 판권을 다 구매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은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인데도 이 웨이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 때에 나온 임영웅님의 모든 무대들, 바램, 뭐 배심자, 보랏빛 엽서, 이 모든 무대들 쭉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님이 우승하고 난 뒤에 사랑의 콜센터에서의 활약 모습까지 함께 또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뽕숭아 학당에서 보여줬던 임영웅님의 이 깜놀 케미 모습과 마이리틀 히어로로 이어지는 임영웅님의 이 일취월장하는 모습들. 이것을 웨이브에서 무려 17분짜리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완전 임영웅님 특집 방송편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그야말로 특급 대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이브라는 거를 충분히 아마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웨이브라는 거대 OTT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이야기를 특집 편성해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 놓았을 정도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특집편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소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를 28명의 음악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다. 와, 대박이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28명의 음악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다. 자, 각종 전문가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최초로 대단한 흡입파, 거의 TV는 사랑을 싣고 수준이다. 이성열, 임영웅은 크로스오버의 혁명가다. 권태은, 임영웅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주다. 백운산, 미스터트롯 방송 후반부 새소리 에피소드가 남달랐던 이유. 건병호, 한국 음악 대중음악의 균형추를 세운 아티스트. 지금 세션 연주자들, PD들, 감독님들, 관계자들, 음악평론가 전문가들 28명이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덕, 밴드 마스터로서 특히 임영웅이 탐나는 지점. 김기홍, 임영웅의 음악과 소리의 기반은 퓨전 국악. 김도균, 이제 임영웅만의 소리 구사, 관리가 필요할 때. 김명기, 이만큼 중장년층을 확고히 사로잡은 가수는 수십 년간 처음. 김봉환, 포인트 영역에서 본 임영웅의 노래가 편하게 들리는 이유. 김성준, 임영웅은 K-팝의 진정한 대안이다.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세황, 임영웅은 클리셰를 제압하는 자다. 김인수, 동네 식당만 가도 임영웅의 인기가 체감된다. 브로마이드가 도배되어 있다. 임영웅 겨울연가의 윤사마 같은 존재다. 이젠 임영웅의 시그니처 곡이 나올 때다. 임영웅은 서민들의 영웅이다. 글로벌 진출, 일본까지 용이하다. 꼭 필요한 가치, 실천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은 키오스크 같은 존재.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집니다. 자, 보니까 한스미디어에서 낸 건데요. 음악 전문가 28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수 임영웅의 음악 세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로 임영웅 현상을 평론기사로 다룬 바 있는 음악평론가 조성진이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라는 책자를 펴냈다고 해요. 물론 이걸 무조건 또 구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8명의 전문가들이 344쪽의 방대한 분량의 임영웅 탐구서를 왜 만들었겠느냐를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자, 쭉 내려보면 전문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작곡가, 음악감독, 밴드 마스터, 유명 세션맨, 음악 컨텐츠 기획자, PD, 연출가, 보컬 트레이너, 방송작가, 실용음악가, 교수 등등등 각 분야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하는 전문가 28명이 인터뷰로 참여하여 임영웅님의 음악 세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음악 감독인 최초로가 대가들처럼 힘을 뺄 줄 아는 가수가 임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 OST 작업 당시 임영웅과 함께 했었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임영웅 밴드의 멤버이자 국내 최정상 세션 기타리스트인 이성열 씨도 30년 넘게 프로 뮤지션 생활을 하며 많은 스타 가수들과 팬들을 봤지만 임영웅 팬덤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신기할 정도다.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당시에 열띤 풍경과 임영웅이 직접 올랐던 리허설 무대 비하인드를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MBC 복면가왕, TV의 슈퍼스타, 엠넷 보이스 코리아 등에 참여한 음악감독 권태은 씨도 크로스오버의 혁명가다라고 칭하면서 임영웅님과 2022년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함께 했었던 특별 무대 당시의 에피소드를 또 최초로 공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또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무대에 오른 임영웅님을 보며 스케일 큰 무대에서도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형 가수다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특정 장르만이 아니라 트로트에서 헤비메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견해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남다른 듣는 귀를 가진 밴드 마스터들의 인터뷰가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뮤지션으로서 임영웅에 대한 평가와 최근 런던보이, 폴라로이드에 대한 분석까지 다뤄졌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주현미 씨의 밴드 마스터로 활동하는 이반석 씨는요, 대한민국 100년 가요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요시장에 큰 존재감을 보인 인물은 없었다.
한국 가요사상 최고의 남자 가수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남인수, 조용필, 임영웅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초극찬이죠. 심지어 이 책의 저자는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기점으로 탁월한 보컬리스트에서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깊이와 그 외연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가늠해보려는 행위조차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이거 저는 사서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인이 낸 게 아니라 한스미디어에서 28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내놓은 극찬 세례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비하인드가 몇 개죠? 사랑은 내일 도망가 비하인드 1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과 직접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비하인드 2개, 그리고 임영웅님과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함께 했었던 특별 무대까지 3개, 에피소드 비하인드만 3개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28명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를 쫓아올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이들이 현재 존재하지를 않는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평가 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비롯해서 탑7 멤버들 그리고 아이돌들의 평판 순위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는데요. 가수 브랜드 평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그리고 이번에 스타 부문 브랜드 평판까지. 스타 브랜드 평판은 기존 가수나 트로트와 다르게 전체 연예인의 브랜드 평판 순위를 매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여기 지금 딱 첫 대목부터 나와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이 2위를 차지했죠. 자, 하지만 실질적인 순위의 변동폭이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월달, 5월달부터 한번 싹 훑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돌들과 탑7, 탑6 멤버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4월달부터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830만 브랜드 평판 지수로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방탄소년단이 바싹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10만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근소 차이긴 하지만 그만큼 방탄소년단을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밑에 3위에 블랙핑크가 760만 정도의 지수를 가지고 있고 바로 뉴진스부터 500만대로 평판지수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탑3와 비교해 봤을 때 임영웅,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 팀과 비교를 해봤을 때 4위부터 순식간에 수백만 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탑6 멤버들 임영웅님 다음으로 누가 위치했을까요? 자, 이찬원님이 14위에 320만이라는 수치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도 제가 볼 때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쭉 내려보다 보면 다른 가수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미스터트롯 멤버들 중에선 김호중 씨가 22위에 있죠. 자, 이렇게 4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에 탑7 멤버 중 3명이 랭크인을 했고 그 중에서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5월달로 넘어가 보면요. 5월달에는 그 순위가 한 번 더 변동이 옵니다. 방탄소년단이 720만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보여주고 역시나 4월달처럼 근소 차이로 10만 정도 되는 숫자의 지수 차이로 임영웅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4월달에 이어서 역시나 5월달에도 탑3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3위 때부터가 확 차이가 나요. 보니까 블랙핑크가 3위에 위치를 했는데 1, 2위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숫자와 비교해 놓고 봤을 때 200만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같은 탑3라 부르기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쭉 내려오다 보면은 나머지 탑7 멤버들 중에 누가
이 6월달 스타 브랜드 평판의 순위를 차지했느냐? 저번 달 14위까지 올라왔었던 이찬원님이 이 같은 순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쭉 내려보다 보니 이찬원님이 23위까지 순위가 하락했고 4월 달에 있었던 김호중 씨는 30위권 밖으로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이 30위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죠. 여기 막 유재석 님도 있고 차은우 씨도 있고 배우 이병헌 씨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랭크인 되기 때문에 30위권 내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탑3 안에 임영웅 님과 이 이찬원 님이 30위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트롯맨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달 6월달은 어땠을까요? 6월달의 브랜드 평판 변동폭은 더욱더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역시나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달 방탄소년단 평판 지수가 그 전달 대비 300만이나 높은 엄청난 숫자의 지수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 방탄소년단의 싱글 앨범 발매도 있었지만 특히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엄청난 아미 팬덤의 엄청난 팬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격차가 나지 않았나. 그런데 2위와 3위의 격차도 굉장히 커요. 임영웅 님이 760만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과 300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3위를 차지한 싸이와는 또 200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각각 수백만 이상의 브랜드 평판 지수 차이가 확확 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탑6 트롯맨 멤버들의 순위는 어떻게 변동이 있었을까요? 자, 쭉 한번 내려보니 이찬원 님이 오히려 4월달, 5월달 이 사이에 순위 하락이 있었지만 22위에서 15위까지 다시 또 확 순위가 올라간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정도의 순위의 변동폭이 또 존재했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멤버들의 순위는 아쉽게도 눈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 이 탑6 멤버들 중에서 임영웅 님과 이찬원 님이 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구나. 물론 가수 브랜드 평판, 나아가서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다른 영탁님, 장민호님, 정동원 군, 김희재님 탑6 멤버들의 활약도 굉장합니다. 하지만 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는 아쉽게도 이 30위권 내에 나머지 트롯맨 멤버들의 순위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100위권 안에는 역시나 영탁님부터 또 다른 트롯맨 멤버들 장민호님 여기 쭉쭉쭉 보이시죠? 제가 한번 쭉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 100위권 안에는 다른 탑6 멤버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님도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영탁님도 있죠? 그리고 김희재님. 김희재님은 아쉽게도 10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정동원 군도 100위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영탁님과 장민호님 그리고 30위권 내에 이찬원님 이 3명의 트롯맨들이 100위권 안에 포진하고 있고 나머지 김희재님과 정동원 군은 아쉽게도 이번 달에는 포함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역시나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 특히 보면은 자, 이게 6월 전체 100위권까지 나와 있는 브랜드 평판 결과인데 쭉 내려보니 영탁님이 33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영탁이라고 써 있는 거. 영탁님이 33위. 또 쭉 내려보다 보니까는 나머지 트롯맨 멤버들 누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100위권 안에 91위에 장민호님이 또 이렇게 탁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탑6 멤버들과 임영웅님이 전체 스타 브랜드 평판, 그러니 100위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이 스타 브랜드 평판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들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 미스트롯2
그 누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100위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높구나 라는 걸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는 절대적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활약과 위상이 끝이 나느냐? 네, 끝이 날 리가 절대로 없겠죠? 자, 바로 한번 그 다음 소식 이어나가 보면, 자,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6,500만 조회수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아니 조회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조회수가 어느 시점에서 멈출 법도 한데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회수가 쭉쭉쭉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활동 누가 해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수많은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자,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동, 활약 이렇게 또 눈부십니다. 임영웅 엔젤 회원님들이요, 저소득 어르신에게 반개탕을 기부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또 굉장히 기가 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개탕을 기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박스에 임영웅님의 사진이 딱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바로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 새희망이라는 단체에 임영웅님의 팬클럽 임영웅 엔젤 회원님들이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라고 나타나져 있네요. 보니까 팬앤스타가 공개한 기부 중에서는 기부 증서에 국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날개를 위해 엔젤님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셨다. 맞습니다. 지금 이 팬앤스타에 엄청난 투표를 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에 이렇게 또 다른 기부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참 뜻깊은 팬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한 번 오케스트라 악단에 널리 번졌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직원 오케스트라 분들이요, 30일 단양에서 동행 연주회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노래를 연주하신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도 모래알갱이를 연주한 오케스트라 악단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이번에는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오케스트라 악단에서 연주를 해주신다.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커버하거나 이렇게 연주를 하는 이런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도 7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바로 어제 그제 6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700만 조회수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음원 영상이 300만을 돌파했죠. 근데 어떤 소천사님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600만 돌파했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뮤직비디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음원 영상. 음원 영상과 뮤직비디오는 별개입니다. 음원 영상은 노래만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고 뮤직비디오는 또 별개죠.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는 7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이 모래알갱이의 인기가 정말 넘사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앞에 말씀드렸던 이 스타 브랜드 평판처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지금 방송가에 만연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본죽 신메뉴 광고 영상도 1,900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관계자분께서 임영웅님의 또 다른 본죽 신규 광고 영상도 이미 촬영이 다 끝나 있다. 그 영상도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기존 영상이 벌써 1,9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회수의 상승이 이 광고 영상에서도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파워를 지금 그 어떤 광고 모델이, 그 어떤 가수가 과연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한 번 더 빛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방송가에도 만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후반부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왔어요. 임영웅처럼 인상이 좋아. 김성주 씨가 중장년층 손님들에게 인기 폭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보니까 임영웅이처럼 인상이 좋으시네 라고 하니까 김성주 님이 아유 그 정도예요 제가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6월 28일 방송된 SBS 어제 방송됐던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성주 님이 철원에 있는 도넛 카페의 첫 영업날을 그렸다라고 해요. 보니까 첫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손님들이 오셔서 도넛 맛에 감탄하고 포장 주문까지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주 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지금 팬미팅처럼 임영웅이처럼 인상이 좋으시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서빙이라도 할까 보다 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저를 찾으신다고 해서 달려왔다 라고 손님들에게 다가가자 김성주님을 보고 야 여기 완전 미친 사람이야 라면서 인기를 말했고 갑자기 팬미팅 분위기가 되면서 임영웅처럼 인상이 좋다 라는 칭찬을 받자 김성주님이 아이고 제가 그 정도냐 임영웅과 비교될 정도냐 기분이 확 좋아진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라면서 팬 서비스를 막 하죠. 김성주님 하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을 극찬했었고 임영웅님과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도 만나자마자 포옹을 할 정도로 찐 의리를 자랑하는 김성주님입니다. 물론 아나운서의 특성상 TV조선에 남아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뭐 그것과 우리 임영웅님과의 관계성에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임영웅님과 이 김성주님 워낙 또 김성주님이 임영웅님의 이 애정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미스터 트로트에 등장을 하면서 또 다른 느낌의 임영웅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 다 이 미스터 트로트를 홍보하기 위해 편집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방송인들도 다 저 섭외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당시 뭐 사실 이 김성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 당시 때 김용만 씨가 포천 홍보대사였는데 임영웅한테 밀렸지 않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거 뭐 사실 이 김용만 씨가 뭐 1년에 이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이 홍보대사에서 퇴출이 된 거죠. 근데 아마 이 당시 때 또 김성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임영웅님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뭐 탑6 멤버들 또 이런 김성주님 예능인들 예능방송은 예능방송에서 우리가 끝내야 된다라는 거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 고백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